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제가 실제 수행했던 대리했던 그런 사건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전략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때로는 제가 진 사건에서 배우는 것도 있고요. 이긴 사건에서 어떻게 이겼는지 포인트를 짚어드리기도 할 것이고요. 이런 식으로 전략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내용은 실질은 사실 상속 재산을 분할하는 내용인데 이미 당사자들 사이 합의가 잘 끝마친 이후에 뒤늦게 합의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았던 제 의뢰인이 상속재산분을 제 거를 법정상속분대로 받고 싶어요 라고 요청을 했던 사안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상속재산 분할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하셔야 됩니다. 이 사안은 저희 의뢰인과 남동생 그리고 돌아가신 어머니와 돌아가신 어머니의 재혼한 남편이 있는 사안인데요.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상속재산에 대해서 그 재혼한 남편분이 외국인이었습니다. 한국말을 잘 못하시는 분이었는데요. 외국의 경우에는 상속재산을 남편이 대부분 가져간다라고 해서 대학생이었던 딸과 그 남동생은 그 남편의 말만 믿고 합의를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어머니의 친구분이었던 한국분이 법정 상속분을 일부 잘못 알려주는 그러한 일까지 있었습니다. 남편 쪽으로 더 많이 주는 방향으로 알려주셨던 건데요.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 상속분보다도 더 많은 금원을 이미 남편이 가져간 상황이었습니다. 이래저래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불가피한 상황이었고요. 이 사안이 조금 힘들었던 부분은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합의할 당시 성년이었다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는 사적 계약에 의해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사기 또는 착오로 취소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이렇게 다 큰 성인들끼리는 어느 정도의 기반 지식은 가지고 합의를 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요. 대학생인 딸이 이거 알았어야 되는 거 아니야? 모르고 했으면 본인이 감당해야지. 이러한 반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주로 공략을 삼았던 부분은 아까 어머니의 친구분, 그분이 메시지를 잘못 전달하였다는 점, 그리고 뒤늦게라도 그 어머니의 친구분이 법정 상속분이 우리나라는 이러이러하니 제가 지난번에 잘못 알려줬습니다 라고 재혼한 남편에게 알려줬던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학생이기는 하지만 대학생 때 부모를 잃는 경우가 많지는 않잖아요. 대부분은 좀 더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을 여의기 때문에 아무리 성년이라 하더라도 대학생밖에 되지 않았다면 주변 친구들 역시 그런 일을 겪지 않았을 것이고요. 마땅히 상담할 사람이 없었다면 특별히 상속에 대한 지식이 없었을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걸 강조하면서 이 딸의 진술 신빙성을 높이기 위해 뒤늦게 그렇다면 법정 상속분이 잘못되었고 합의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 그 경위를 좀 구체적으로 정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물증이 없이 진술만 있는 경우에는 진술 신빙성을 높이는 여러 방안 중에 하나가 바로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진술 신빙성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전략이 잘 먹혀서요. 판결문에는 사기 또는 적극적으로 착오를 유발한 행위가 있었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무효이고 합의는 취소되었고 그 법정 상속분대로 부당이득금을 모두 반환해라 라는 결론이 난 사안이었습니다. 이 사안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어떤 합의를 했을 때 조금 구체적인 문구를 남겨두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통 이제 상속 같은 경우는 이제 가까운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3자에게 꼭 확인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꼭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알아왔던 남편분이니까 혹은 내가 알아왔던 형제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합의가 잘못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성인들 간의 합의의 경우에는 뒤늦게 취소를 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을 미리 좀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